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로켓 종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핵탄두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정판이 있고 또 세 번째 조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기존 영상을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되짚어 드릴 테니까 큐이를 이용해서 매매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이해하시고 쉽고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떠먹여듯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가 개인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매매법을 제대로 익히시고 이해하셨을 때 이 한국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손실 보지 않고 손실 보기 어려운 매매법, 단기간에 급상승할 수 있는 핵심 매매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켓 종가 매매법입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판에 이 매매법을 잠깐 공개했을 때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개발했다는 듯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분이 나빠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오픈하는 이유,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성장할 수 있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매매법에 기반한 종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종목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미칠 듯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내가 시황과 공시 기업 가치 평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차트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건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캔들의 기준은 일봉입니다. 자, 캔들이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있죠? 이 이동평균선에서 이 매매법에서 60일선이 필요합니다. 자, 60일선 밑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왜 이 조건이 들어갔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은 가격에 대한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여기 일정 기간, 그러니까 N값이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의 N값은 60이었습니다. 자, 60일 동안 기간에 주가의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놓은 게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그러면 N값이 241선이네. 241선에 해당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놓은 게 241선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액면가에 대한 평가 금액에 대한 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60일선을 이용하는데 그 60일선 밑으로 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차트에 기반했을 때요. 이 빨간색 선을 5일선으로 지정해 놨고요. 이 60일선, 남자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국방색입니다. 전 좋아해요. 자, 근데 이 60일선 아래에 캔들이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60일선입니다. 화면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목균형표 때문입니다. 여기. 자, 이 선만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이 60일선이에요. 이 선 아래에 캔들이 머물고 있어야 적절하다는 겁니다. 아마 차트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이러한 모습의 차트를 보이는 종목을 용감하게 매수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이번에는요. 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이동평균선, 즉 5일선이죠. 아까 이 대표의 차트에 기반해서 봤을 때 빨간색 선이었어요. 자, 5일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향 돌파가 아니라 하향 돌파입니다, 여러분. 이 차티스트가 너무나도 극혐하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보통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데드 크로스는요, 오히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거는 매도량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하셨다가 손실 보시는 주린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자, 5일 이동 평균선은요, 5일 동안의 해당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 놓은 거잖아요. 5일 동안의 평가 금액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5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5일 동안의 매수에 대한 에너지보다 5일 동안의 매도, 팔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5일선이 이렇게 있고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랑 이거겠죠. 이거를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매도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거나 해당 종목에 악재가 꼈다거나 혹은 작전 세력의 개입이 되어 있을 확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반드시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근데 또다시 중요한 보조지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일목균형표가 나옵니다. 1946년 호스터 고이치라는 일목산인이 개발해낸 한눈에 차트를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 일목균형표를 우하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접목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저평가되어 있는 이 보조적인 지표로는 사용합니다. 저는 상승 기류에 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판단 지표로 이 고점을 확인할 때 일목균형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간접 지표를 생각보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일목균형표를 세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름같이 그물같이 빗금 쳐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빨간색 구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빨간색 구름을 가리켜서 양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구름을 가리켰어요.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구름의 색깔은 일단 구분하지 말고 세 번째 조건 뭐였습니까? 일목균형표를 세팅하되 구름대 아래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경우에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61선 아래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애초에 그 확률조차 방지하고자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다 저평가되어 있고 아무도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지 않았을 때 그 종목을 찾고자 하는 게 이 세 번째까지의 취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조건까지 확인했을 때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개인 투자자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절대 매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포착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 보조지표는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적중률이 높든가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엄청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네가 말하는 거는 다르냐?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라고 나옵니다. 스토캐스틱은 각자 설정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증권사, 각자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스토캐스틱 세팅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종류가 좀 있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세팅값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대표의 컨셉에 맞게요. 그냥 두 갈식으로 보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설정값을 그대로 세팅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 구성 속에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근데 자, 이론을 조금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슬로우라고 되어 있죠. 슬로우 %K가 있고요. 패스트가 있습니다. 슬로우가 패스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의 매매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슬로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증권사에는 슬로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뒤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긴 봤습니다. 자, 패스트의 값이 5일 값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12로 바꿔주시면은 이 슬로우와 지나치게 흡사하게 나옵니다. 자, 다시 자, 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가리켜서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이 %K고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이 %D입니다.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주목할 점은 이 빨간색 선이고 이 퍼센티지는 빨간색 선에 대한 이동평균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론값은 모르셔도 됩니다. 활용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조건이 지나치게 중요합니다. 다시 스토캐스틱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세팅하셨죠? 자, 여기에서 %K 빨간색 선이었어요. %D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바로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거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세팅값을 조금 바꿔줘야겠죠. 7일 내내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니까요.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주식에 기반해서 봤을 때 주식이라는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시는 모든 차티스트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걸 적용하세요. 필수입니다. 다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상향 돌파할 때 웬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20% 위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확률적 현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이 0부터 100의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0에 수렴할수록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우물같이 웅덩이같이 나오는 부분 있죠. 자, 그리고 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이 빨간색 선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웅덩이를 가리켜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빨간색 80% 이상 됐을 때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K가 %D를 상향 돌파할 때, 자, 근데 웬만하면 20% 위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 위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는요, 여기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보면은 20%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20% 위에서, 웬만하면은 30% 위에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이미 악성 매물대가 전부 다 소화가 되고 나서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올 때, 이때 카타르시스입니다. 이때 종가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결과값이 어떨까요? 결과 보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 한 4일 지나니까 급등합니다. 매수가 대비해서요. 50%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매법 그대로만 사용하시면요, 정말 미칠 듯한 놀라운 적중률과 확률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을 만약에 포착했다, 니값 제대로 하는 결과값을 보실 겁니다. 로켓가 상승하는 것처럼 끝도 모르게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작년에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가끔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종목 보는데 손실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간혹 계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는데 가끔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뭔지 아세요? 4개 중에 하나를 빼먹습니다. 혹은 예외를 적용시키세요. 예외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이론값을 이해하시고 응용이 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론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응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조건을 그대로만 적용하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살에 대한 제가 직접 매매했던 종목들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에는 목이 아픕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요,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드리고, 제가 매매법을 말씀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때마다 어떠한 섹터를 집중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지, 집중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주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였습니다.